영어 문장을 읽어보면 의미는 좀 알겠는데 이걸 막상 내가 말을 하려고 보면 말이 안 나온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한국인들은 특히나 읽기 능력과 말하기 능력의 갭이 굉장히 큰 편인데요. 책에서 봤던 혹은 공부했던 문장을 완벽하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말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말하는 입을 떼려면 일단 주어 동사를 빠르게 내뱉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영어 구조의 뼈대가 이것이기 때문이죠. 나는 집에 가는 길에 잠을 깨려고 커피를 산다. 이런 거 이야기할 때 막 이런저런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라도 입으로는 무조건 주어 동사인 I grab 요게 확 나와야 되는 거죠. 여기서 근데 산다 하니까 buy 아닌가요? 하실 수도 있지만 영어 일상회화에서는 뭔가 간단한 음식이나 음료를 살 때는 grab 요 동사를 훨씬 많이 쓰니까 이번 기회에 요 동사 꼭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이제 목적어가 나와야 되겠죠. 주어 동사 목적어 이게 영어에서는 절대 변하지 않는 규칙이니까요. I grab a coffee 이렇게 됩니다. 이 기본이 되는 뼈대 문장을 만들고 이 뒤에 원하는 말들을 점점 살을 붙여 나간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집에 가는 길에 라고 했으니까 on my way home 이게 되겠네요. I grab a coffee on my way home 이렇게 되겠죠. 잠을 깨려고 그랬으니까 to wake myself up 이걸 이제 뒤쪽으로 또 추가를 하는 거죠. I grab a coffee on my way home to wake myself up 이렇게 되겠죠. On my way home to wake myself up 이런 게 어려워요 하시면 이제 이런 표현을 고정을 해두고 뼈대를 한번 다양하게 바꾸면서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오늘은 on my way home 요걸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나는 집에 가는 길에 유튜브를 본다. 요거 해볼게요. 무조건 주어와 동사가 먼저 나와야 합니다. I watch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유튜브를 본다고 했으니까 I watch YouTube 이렇게 되고 집에 가는 길에 우리가 연습하고 있는 거니까 요거 뒤쪽으로 한 번 더 붙게 됩니다. I watch YouTube on my way hom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번엔 집에 가는 길에 친구를 우연히 만났다고 해볼게요. 무조건 주어 동사 나와야 되는 거죠. I met 요게 되겠고 친구를 만났다고 했으니까 I met my friend 이렇게 되겠네요. 우리가 지금 연습 중인 집에 오는 길에니까 on my way home 요게 뒤쪽으로 또 붙겠죠. I met my friend on my way home 이렇게 되는데 여기까지만 하셔도 굉장히 훌륭한 영어 스피킹을 하신 건데요. 우리가 말의 맛이라는 게 있죠. 여기에서는 우연히 만나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건데요. 요게 그냥 만나다라는 요 met 요거 가지고는 살짝 부족한 느낌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요때 필요한 게 바로 구동사가 되겠습니다. 우연히 만나다라는 구동사는 run into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I ran into my friend on my way home 이렇게 하게 되면 우연히 친구를 만났다라는 말의 맛이 확 살아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구동사도 사실 공부할 게 한두 개가 아니죠. 이 부분 영어 원어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구동사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하겠죠. 저는 많은 분들과 함께 윈피키드 스터디를 1년 가까이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요. 회화 중심의 표현들이 많이 나오기로 유명한 책이죠. 여기에 나오는 빈도수가 가장 많은 구동사들 제가 정리해 두었으니 이 부분 고정 댓글이나 태그되어 있는 부분 살펴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나는 집에 오는 길에 서점에 들렀다. 해볼게요. 무슨 말이 되었든 간에 영어 스피킹은 주어 동사가 첫 번째로 나와야 되니까 I went 일단 이렇게 입을 한번 떼볼게요. 서점에 들른 거니까 I went to a bookstore 요게 붙겠죠. 그리고 집에 오는 길에 들른 거니까 I went to a bookstore on my way home 이 정도로만 하셔도 정말 훌륭한 영어 스피킹인데요. 하지만 말의 맛을 좀 더 깊이 있게 만들어 볼게요. 우리가 들렀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stop by라는 구동사를 쓰게 됩니다. 요게 아주 정확하게 어딘가에 잠시 들르다라는 표현의 구동사이기 때문인데요. I stopped by a bookstore on my way home 이러면 이제 정말 원어민스러운 영어가 된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말의 맛들을 조금 더 추가를 해볼게요.
나 집에 오는 길에 서점에 들를 거야. 이런 말을 표현을 해볼게요. 이때도 무조건 주어 동사라는 규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때는 이제 내가 뭐뭐 할 거야 이기 때문에 I'm going to 라는 말을 쓰게 되겠죠. I'm going to stop by a bookstore on my way home. 요번에 맛을 조금 바꿔볼게요. 나 들르려고 했어.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뭐뭐 하려고 했어 라는 패턴인 I was going to 요걸 쓰게 됩니다. I was going to stop by a bookstore on my way home 이렇게 되는 거죠. 나 서점에 들르기로 되어 있어. 요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be supposed to라는 패턴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I'm supposed to stop by a bookstore on my way home 이렇게 되고요. 나 들를 수 있었어.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요때는 be able to 요 패턴이 사용이 됩니다. I was able to stop by a bookstore on my way home. 그럼 요번엔 나라면 들르겠다 요런 뉘앙스, 나라면 서점에 들러보겠다 요런 뉘앙스 말하고 싶을 때는 would라는 동사를 써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I'd stop by a bookstore on my way home 요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영어 스피킹을 위해서 무조건 다 다른 표현의 각기 다른 문장들을 많이 연습하시기보다는 같은 단어인데 맛들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 그러니까 한 문장을 두고 이 한 문장에 대한 여러 가지 변주들을 아시는 것이 영어 스피킹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답니다. 벌써 우리 여기에서만 5가지 패턴을 알아보았는데요. I'm going to, I was going to, I'm supposed to, I was able to, I would 이런 패턴들과 구동사의 조합이 바로 영어 스피킹의 필승 조합이랍니다. 영어가 주어 동사가 먼저 나와야 된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데 그렇다고 해서 I read a book, I went to work 이런 문장들만 연습을 해가지고는 우리가 원하는 말을 하기까지 조금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말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 영어의 패턴들과 구동사의 조합, 요걸 무조건 공부를 하셔야만 합니다. 이것과 함께 꼭 연습을 해야 되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했던 말들을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말로 바꿔보는 연습입니다. 오늘 배웠던 문장들 한번 다 질문형으로 바꿔볼게요. I'm going to stop by a bookstore on my way home. 요걸 바꾸면 너 집에 가는 길에 서점 들를 거야?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Are you going to stop by a bookstore on your way home? 이렇게 되는 거죠. 상대에게 묻는 거니까 I am going to 요 부분이 Are you going to 이렇게 묻는 표현으로 바뀌고 on my way home 요게 on your way home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Were you going to stop by a bookstore on your way home? Are you supposed to stop by a bookstore on your way home? Were you able to stop by a bookstore on your way home? Would you stop by a bookstore on your way home? 이렇게 바꿔보는 연습을 해보시는 거죠. 여기에서도 Are you going to? Were you going to? Are you supposed to? Were you able to? Would you? 이렇게 5개의 패턴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요런 말들을 바로 탁탁탁 하실 수 있어야 영어 입이 떼지는 거랍니다. 여기서 오늘 한 가지만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would you가 나오는 이 부분인데요. Would you stop by a bookstore on your way home? 이게 2가지 의미로 쓰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공손한 부탁, 그러니까 서점에 좀 들러주시겠어요? 이렇게 쓰이는 거 하나랑 두 번째, 너라면 서점에 들르겠니? 이런 식으로 가정적인 의미를 물어보는 이 2가지로 쓰일 수 있다는 거 문맥과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께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우리 Are you going to? Were you going to? Are you supposed to? Were you able to? Would you? 요 5가지 패턴에서 우리는 또 변주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When are you going to stop by a bookstore on your way home? 너 집 가는 길에 서점 언제 들를 거야? 이게 되는 거죠. 이번에 아예 장소를 물어보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Where 요걸 쓰게 되겠죠. 이때는 이제 bookstore 요 부분이 빠지고 뭐 어디를 들를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Where are you going to stop by on your way home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대답에서 아까 공부했던 I'm going to stop by a bookstore on my way home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영어 공부를 해도 자꾸 까먹어요 하시는 분들, 쉽게 휘발되지 않는 영어 공부는 바로 이것인데요. 나를 영어로 설명해 보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진짜 내 이야기를 영어로 할 때 그게 정말 내게 체득된 영어로 남게 되거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표현들은 딱 알고 계시면 나에 대한 영어 말하기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감도 높은 영어 표현들 소개해드리니 영상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마인드맵에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내 이야기를 해줄 만한 주제들을 적고 요 각각의 주제에 대해 가장 간단하고 설명적인 영어 문장을 하나씩 만들어 보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내가 이야기를 하면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하겠지? 라고 예상을 하고 이 질문에 대한 답도 함께 영작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daily routine 이 부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I wake up at 7 a.m. every morning 이런 식으로 나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이런 간단한 이야기죠. 그러면 상대방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 그럼 일어나자마자 뭐 해?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겠죠. What do you do after waking up?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나 일어나면 애 학교 준비해주고 나 일 나갈 준비하고 그리고 커피를 사. 요렇게까지 한번 해볼게요. I get my kid ready for school, prepare for work, and grab a coffee. 이렇게 해볼게요. 일하러 간다고 했으니까 그럼 너 일하는 데까지는 어떻게 가? 이런 질문이 이어져 나올 수 있겠죠. How do you get to work?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나는 걸어가 이러면 I walk to work 이렇게 되겠죠. 나는 대개는 지하철을 타 이러면 I usually take the subway. 그리고 혹은 나 운전해 그러면 I drive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시는 거예요. 출근길에는 뭐 해? 이런 거. What do you do on your commute?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On your commute라고 했으니까 통근길 위에서 What do you do? 너 뭘 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I listen to music. 나 음악을 들어. 이렇게 간단하게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출퇴근하는 그 통근길 위에서 듣는 거기 때문에 on the way까지 한번 함께 해볼게요. I listen to music on the way. 이렇게까지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아니면 나 그냥 틱톡이나 쇼츠 보면서 그냥 시간 때워. 이런 거. I kill time by scrolling TikTok or short.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아니면 밀린 팟캐스트 이런 거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I catch up on podcast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나오는 요 catch up on 이라는 구동사가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빈도수가 많은 구동사 중에 하나입니다. 뭔가 밀린 일을 처리해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요거 예문으로 한번 볼게요. I need to catch up on sleep this weekend. 나는 이번 주말에 밀린 잠을 좀 자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I have to catch up on housework tonight. 이러면 나 오늘 밤에 밀린 집안일을 좀 해야 돼. 이런 의미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이거 회사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휴가 다녀와가지고 이메일 회신 이런 거 늦었을 때 Sorry for the late reply. Just got back from vacation and I'm catching up on emails now. 이렇게 하면 휴가 갔다 와가지고 밀린 이메일들 이제야 캐치업 하고 있다. 회신이 늦어서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밀린 이메일이나 밀린 일을 처리할 때 이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catch up on 말고 이 뒤에 with를 써서 catch up with 요것도 원어민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요건 어떤 사람 간의 어떤 근황 토크를 하다, 그러니까 밀린 얘기를 좀 하다 이런 이야기 할 때 catch up with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Let's catch up with the Yankee over coffee 이러면 우리 영키 만나서 좀 밀린 얘기 좀 나누고 근황 토크 좀 하자. 우리 수다 좀 떨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여기 나오는 over coffee 이 부분이 조금 낯서실 수도 있는데요. 요게 커피를 마시면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drinking coffee 이렇게 할 것 같지만 원어민들이 쓰는 일상회화에서는 over coffee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것까지도 요거까지도 한 번 더 봐주세요. I caught up with my old friend last night. 나 지난밤에 내 오래된 친구랑 막 근황 토크하고 얘기를 엄청 나눴잖아. 이런 느낌으로 이제 쓰이는 거죠.
그러면 우리 통근길에 다시 뭐 하는지로 돌아와서 통근길에 저는 많이 졸았었는데요. 우리가 깜빡 잠들 때 요럴 때 sleep이나 take a nap 요런 걸 쓰기보다는 doze off라는 아주 정확한 표현이 있는데요. 요걸 쓰시게 되면 정말 깜빡 꾸벅 존 요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I doze off on the subway 이런 식으로 난 지하철에서 좀 깜빡 존다 요런 이야기를 하실 때 doze off 요 표현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job, career 이 부분 볼게요. 너 직업이 뭐니? 이런 거 물어볼 때 What is your job? 이렇게 쉽게 물어볼 수도 있죠. 하지만 현지에서는 이거 말고 쓰는 표현이 따로 있더라고요. What do you do for a living? 요 말인데요. 저는 현지에서 이게 뭘 물어보는지를 몰라서 되게 엉뚱한 답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 What do you do for a living? 이러면 직업을 물어보는 거라는 거. 직역을 하면 너 생계를 위해 뭘 하니? 요 정도가 됐는데 요게 이제 직업을 물어보는 걸로 많이 쓰인다는 거죠. 그럼 이제 대답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건축을 전공했는데 지금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요런 이야기를 해볼게요. I majored in architecture, but somehow I ended up running a YouTube channel. major라는 게 우리가 너 메이저 뭐야? 이런 식으로 전공이라는 명사로 많이 쓰는데요. major in까지 해서 무엇을 전공을 하다라는 동사로까지 쓸 수가 있어요. somehow라고 하면 어쩌다 보니 이 정도 의미가 되겠고 여기에 나오는 이제 end up 요게 정말 중요한 구동사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결국은 어떠어떠하게 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구동사 들어간 예문들을 통해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I went out for coffee and ended up staying 3 hours. I went out for coffee. 내가 커피 마시러 이제 나간 거죠. And ended up. 그리고 결국 어떠어떠하게 됐는데 staying 3 hours. 3시간을 기다리게 된 결과가 된 거죠. I tried to save money but ended up spending $50. 나는 돈을 좀 아끼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에 50불을 써버리게 됐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We got lost and ended up at the beach. We got lost. 우리가 길을 잃었는데 and ended up. 결국에 at the beach. 이 해변에 이르게 됐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아까 문장으로 돌아와서 ended up running 이라고 여기 나오는 run이라는 동사는 달리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뭔가 운영하고 관리한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이 의미 굉장히 많이 쓰인답니다. I run a YouTube channel. 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 이런 이야기죠. He runs a small cafe near my house. 그는 우리 집 근방에 작은 카페를 운영해. We're planning to run a study group. 우리는 스터디 그룹을 운영할 계획이야. 이런 식으로 뭔가를 운영한다라는 이런 이야기할 때 run이라는 동사를 쓸 수가 있어요. 직업을 이야기하실 때 회사를 다닌다는 말도 할 수 있죠. I work at an engineering firm. 이렇게 at 요 전치사를 쓰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내가 어떤 특정 부서에서 일을 한다. 요럴 때는 in을 쓰게 됩니다. I work in marketing 이런 식으로 말이죠. I work at an engineering firm 요것도 많이 쓰이는데 I'm with an engineering firm 이렇게까지도 많이 쓰이니 우리 work at 요거 먼저 알아두고 I'm with 요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요번엔 취미입니다. What is your hobby? 요게 떠오르셨다면 요 말은 이제 좀 떠나보내줄게요. 이게 좀 교과서적인 말이더라고요. What do you do for fun? 이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너 재미로 뭐 하니? 이런 뜻이죠. 혹은 What are you into these days? 이런 식으로 너 요즘 뭐에 빠져 있어? 이런 표현으로도 취미가 뭔지를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into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I'm really into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죠. into 이게 전치사이기 때문에 이 뒤에 명사나 동사 ing 형태가 오게 됩니다. I'm really into golf. I'm really into ping pong. I'm really into knitting. I'm really into learning English.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거죠. 여기에 이제 요즘에라는 말까지 붙이시려면 문장 마지막에 these days 요거까지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I'm really into golf these days. I'm really into ping pong these days. I'm really into knitting these days. I'm really into learning English these days. 이런 식으로 써보실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질문들이 또 있죠. 그 취미에 어떻게 빠지게 됐나요? 이런 질문들. How did you get into golf? How did you get into ping pong? How did you get into knitting? How did you get into learning English?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가 있겠죠. 친구 덕분에 빠졌어. 이런 말 하실 때 My friend got me into it.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실 수 있어요. 그냥 한번 해봤는데 그냥 재밌더라고. 이런 이야기. I just tried it once and loved it. 이렇게도 해보실 수 있고요. 취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 표현을 더 알려드릴게요. 나 취미로 뭐 배우고 있어. 이런 의미. I'm learning golf as a hobby.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원어민스러운 표현으로 나아가 볼게요. 이럴 때는 take up이라는 구동사를 많이 쓴답니다. 그러면 나 요즘 골프 배워 이런 이야기 할 때 I take up golf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우리 여기에서 시제를 조금 다듬어가 볼게요. 내가 과거 어느 시점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배우고 있는 거니까 이때 완료 시제를 쓰게 됩니다. I've taken up golf. I've taken up yoga. I've taken up learning English.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이 take up이라는 구동사가 뭔가를 취미 삼아 시작을 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 자주 쓰이는 의미 중 하나가 시간, 공간, 정신을 차지한다. 뭔가 소모한다. 이런 의미로도 굉장히 많이 쓰인답니다. My phone takes up all my free time. 이러면 내 휴대폰이 내 자유시간을 다 차지를 한다. 이러니까 내가 휴대폰 많이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Cleaning takes up my whole Sunday. 청소하는 게 나의 모든 일요일을 차지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 This sofa takes up a lot of space in the living room. 이 소파가 거실에서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오늘의 마지막 주제인 가족입니다. 형제가 있니? 이런 거 많이 물어보죠. Do you have brothers or sisters?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좀 더 간단한 문장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영어로도 형제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siblings입니다. Do you have any siblings?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내가 첫째인데 남동생이 하나 있어. 이렇게 해볼게요. 내가 첫 번째라는 의미로 I am the first라고 할 것 같지만 I am the oldest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I am the oldest and I have one younger brother 이렇게 됩니다. 형제가 4명인데 그 중에 내가 둘째다 이럴 때는 I am the second of four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내가 외동이다 이럴 때는 I'm an only child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영어 말하기 공부를 하는데 영어나 미드는 너무 길거나 어렵고 그렇다고 애기들 보는 걸 보자니 좀 재미가 없습니다. 이런 방법들이 어렵고 재미가 없는 이유는 내가 쓸 수 있는 말들이 뭔지를 찾아내는 게 힘들기 때문입니다. 내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흥미가 뚝뚝 떨어지는 것이죠. 영어 말하기는 내 이야기를 해보는 것.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주셔야 까먹지도 않고 실전에서도 술술 내뱉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지난 영상에 이어서 마인드맵을 그리고 내 이야기를 영어로 만들어가는 방법 함께 알아볼게요. 내 성격이나 성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난 부끄러움을 많이 타 이런 이야기 할 때 I'm shy 이런 식으로만 말씀해 보셨다면 이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introvert, extrovert 이런 표현들을 알려드릴 테니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내향인과 외향인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I'm an introvert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나는 좀 내향인이야 이런 이야기고 I'm an extrovert 이렇게 하면 나는 외향인이야 이런 이야기가 된답니다. 와 이거 단어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우리 MBTI의 I와 E가 여기에서 나온 거랍니다. intro라는 건 안으로 향하는 방향, extro라는 건 밖으로 향하는 방향 이 이미지를 생각해 보시면 의미가 조금 더 쉽게 다가올 거예요. 이번엔 문장 길게 말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나는 내향인인데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내향인이야. 이런 이야기. 여기에서 필요한 건 관계대명사 who가 되겠습니다. 관계대명사 이야기만 나오면 나 아직 이거 할 레벨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분들 계신데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명사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히 말할 때 필요한 접착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I'm an introvert who needs alone time 이렇게
내가 introvert, 내향인인데 어떤 내향인이냐 하면 who needs alone time,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내향인이다. 이렇게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관계대명사 who 이 부분인 거죠. 문장 조금 더 길게 늘려가 볼게요. 우리 여기 alone time, 그러니까 혼자만의 시간이라고 했는데 이게 또 어떤 혼자만의 시간이냐 하면 내가 좀 휴식을 하는 요런 혼자만의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요때는 이제 투부정사 요걸 이용해서 문장을 한 번 더 늘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I'm an introvert who needs alone time to relax. I'm an introvert who needs alone time to relax. 이렇게 해보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긴 하루의 끝에 나는 휴식을 하는 이런 alone time이 필요해 라는 이야기까지 또 뒤쪽으로 연결을 해볼게요. I'm an introvert who needs alone time to relax after a long day. I'm an introvert who needs alone time to relax after a long day. 이렇게 해보실 수 있는 거죠. 이런 긴 문장을 만드실 때 나는 긴 하루 이후에 나 혼자만의 휴식하는 시간이 필요한 내향인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영어와 한국어 구조를 동시에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하기가 훨씬 어려워지고요. 대신 기본이 되는 영어 문장 요 뒤쪽으로 추가적인 정보들이 차곡차곡 쌓여져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I'm an introvert. 나는 내향인인데 어떤 내향인이냐면 who needs alone time.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내향인. 그런데 이 시간은 또 어떤 시간이냐 하면 to relax. 휴식을 하는 시간. 언제 이런 게 필요하냐면 after a long day. 긴 하루의 끝에 이런 식으로 정보를 순서대로 추가를 해간다. 이런 느낌으로 영어 말하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그러면 외향적인 사람 버전으로도 한번 해볼게요. 나는 외향인이다. 이게 먼저 필요하겠죠. I'm an extrovert. 근데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런 말을 붙일 거니까 관계대명사 우리 뭐 쓴다고 했죠? 바로 who. 네, 맞아요. who. 요거 접착제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외향인이다. 이런 말. I'm an extrovert who loves meeting new people. I'm an extrovert who loves meeting new people. 이렇게 해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나 내향적이긴 한데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기도 해. 이런 이야기도 하죠. 이럴 때 우리가 써볼 수 있는 아주 빈도수 많은 영어 패턴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it depends on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I'm an introvert, but it depends on the situation. 나는 내향인인데 하지만 but it depends on the situation. 근데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져.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나오는 it depends on 요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인데요. 예문으로 좀 더 볼게요. Do you always drink coffee in the morning? 너 아침에는 항상 커피를 마시니? 이런 말이죠. It depends. 그때그때 달라. 약간 이런 느낌. 상황에 따라 달라. Sometimes 가끔 I go for tea. 나는 차를 마셔. 이런 이야기가 되겠는데 여기 나오는 요 go for 이것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요. 무엇을 위해 가다라고 직역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선택하고 또 뭔가를 선호한다라는 뜻이 된답니다. 이것도 자주 나오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Wanna go hiking this weekend? 여기에 나오는 wanna 요거 do you want to 이걸 회화상에서 wanna라고 줄여서 많이 이야기하죠. 요거 가까운 사이에 이런 식으로 쓰는 거고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이렇게 쓰지 않아요. It depends on the weather. 날씨에 따라 다르지. If it's nice. 만약에 날씨가 좋으면 I'm in. 나 갈래.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Are you free this weekend? 너 이번 주말에 시간 되니? It depends on what comes up. 무슨 일이 생기냐에 따라 다르지만 but I'm pretty open. 하지만 나 꽤 열려 있어. 여유가 있어. 이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It depends 혹은 it depends on something 이러면 이거 상황에 따라 다르고 그때그때 좀 다르다. 이런 이야기 할 때 많이 쓰니까 이것도 꼭 알아두세요. 그러면 내향, 외향 이런 걸 떠나서 나는 미리 모든 걸 계획하는 걸 좀 좋아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야. 이런 말을 한번 해볼게요. It
이때는 나는 어떠어떠한 사람이야 라고 시작을 먼저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I'm the kind of person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되는데요.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계획하는 걸 좋아하는 이라는 정보가 뒤쪽으로 붙어가지고 나올 거니까 여기 나오는 person 요 뒤에 관계대명사 who를 접착제로 써보는 거죠. I'm the kind of person who plans everything in advance. I'm the kind of person who plans everything in advance.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꽉 짜여진 일정 같은 건 별로 안 좋아하는 부류의 사람이야. 요거 해볼게요. 나는 어떠어떠한 부류의 사람이야. 요거 먼저 나와야 되죠. I'm the kind of person. 근데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런 딱 짜여진 이런 일정, 엄격한 일정을 좀 싫어하는 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관계대명사 who로 또 접착을 해볼게요. I'm the kind of person who hates strict schedules. I'm the kind of person who hates strict schedules. 요 뒤에 난 융통성 있는 걸 좋아해 라는 말까지 이어가 볼게요. I'm the kind of person who hates a strict schedule and likes to be flexible. I'm the kind of person who hates strict schedules and likes to be flexible. 이렇게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나는 새로움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이런 말, 나는 어떠어떠한 사람이야 이게 가장 먼저 온다고 했죠. I'm the kind of person 이번에도 이게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 하면 새로운 걸 시도하는 걸 좀 좋아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니까 여기에서도 관계대명사 who로 연결을 해줄게요. I'm the kind of person who enjoys trying new things. I'm the kind of person who enjoys trying new things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trying 요거 한번 시도해보고 이런 느낌으로 이 문장에서 잘 쓰여져 있는데요. 이 단어 대신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보자면 explore라는 단어도 한번 여러분 실생활에서 사용을 해보세요. try 요게 그냥 한번 해보는 느낌이라면 explore 요건 탐험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시도를 넘어서 호기심 있게 내가 둘러보고 경험을 해본다 요런 뉘앙스가 담겨 있답니다. I'm the kind of person who enjoys exploring new places and foods. I'm the kind of person who enjoys exploring new places and foods.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거죠. 음식 주제로도 넘어가 볼게요. Do you like exploring new food? 이렇게 해볼 수 있겠죠. 너 새로운 음식 탐험하는 거 좋아해? 이런 거. 그럼 대답을 해볼게요. Yes, I like exploring new foods. I'm a foodie and I'm always up for Asian food. I'm a foodie라는 말 나오네요. 여기 foodie라고 하면 미식가, 이렇게 맛집을 찾아다니는 식도락가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I'm always up for 이것도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나는 언제나 환영이다. 이런 식의 표현으로 회화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I'm up for it. I'm up for it. I'm up for the challenge. I'm up for the challenge. I'm always up for the challenge. 나는 챌린지 늘 대환영, 언제든지 오케이 이런 느낌. I'm always up for spicy food. 매운 음식이라면 언제든지 오케이 이런 거죠. I'm always up for anything. 나는 뭐든 괜찮아, 다 좋아, 언제든지 오케이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겠네요. 음식 부분 마인드맵 나왔으니 이제 단골 질문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What is your comfort food? 여기에 나오는 comfort food 요게 어떤 의미일까요? 편안한 음식이라고 우리말로 직역이 됐는데 우리 한국어로 흔히 말하는 soul food라고 하죠. soul food가 사실은 콩글리시이고 이걸 원어민들은 comfort food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럼 제가 대답을 해볼게요. My go-to comfort food is 떡볶이. 내가 go-to 간다, comfort food, 내 soul food로 가는 거는 떡볶이 이렇게 해석을 하시기보다는 여기 나오는 go-to라는 표현이 항상 찾고 뭔가 내가 맨 먼저 생각이 나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An iced americano is my go-to. 아는 내가 늘 찾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늘 생각하고 내가 첫 번째로 찾게 되는 그런 음료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Starbucks is my go-to. 스벅은 내가 늘 찾는 거다. 스벅을 좀 자주 가고 늘 찾게 되는 카페다 이런 거죠. Chocolate is my go-to. 초콜릿은 내가 늘 찾는 거다 이런 의미.
이 문장들 조금 더 표현을 해볼게요. 아는 내가 늘 찾는 건데 내가 피곤할 때 찾는 거라고 해볼게요. An iced Americano is my go-to when I feel tired.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는 거죠. 혹은 스벅은 내가 일할 때 찾는 그런 곳이다. 이런 이야기. Starbucks is my go-to when I work. 초콜릿은 내가 공부하는 중에 늘 찾게 되는 거다. Chocolate is my go-to when I'm studying. 이런 식으로 when 사용하셔서 문장 뒤쪽으로 늘려가 보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 오늘도 미션 드릴게요. How to describe your personality? Why?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배우셨던 표현들 쓰셔서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어로 말할 때 맨날 쓰는 말만 써요 하시는 분들 이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영어 어휘와 표현이 비약적으로 성장을 한답니다. 바로 이 방법은 김종국님도 사용하셨다는 입니다. 나름 문법도 잘 알고 단어도 많이 외우고 하는데 영어로 말만 하면 맨날 똑같은 표현, 맨날 똑같은 말만 하시는 분들은 뭔가를 자세히 설명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설명하고 그에 대한 내 생각을 직접 내가 해보지 않으면 다양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원어민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들은 말을 굉장히 자세히 한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뭔가 한 가지에 대해 시간을 들여 관찰을 하고 그것에 대한 나만의 생각과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한 단어나 표현들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을 더 유창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김종국님이 운동만큼이나 열심히 한다는 영어 공부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반경에 보이는 것들은 모두 영어로 말을 할 줄 알아야 한다. 영어 말하기 연습 오늘 여기에서부터 시작해보세요. 무작정 암기하기보다 나만의 영어를 만든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체득을 하는 속도가 훨씬 빨라진답니다. 오늘은 What's on my desk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영어 공부를 해볼게요. 이거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미션이 될 텐데요. 제가 소개해드리는 표현에서 요건 내 책상 설명할 때도 필요하다 하시는 것들 쏙쏙 뽑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 책상을 보여줄게 이 말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 생각에는 I will show you my desk 요게 먼저 떠오를 수 있지만 이제 여러분 내가 뭐뭐 할게 라는 표현은 I will 보다는 let me를 사용을 해주세요. I will이라고 하면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훨씬 조금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라면 let me라는 건 훨씬 더 즉각적으로 내가 당장 뭐뭐 할게 라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는 이게 훨씬 더 많이 쓰인다는 거죠. I will help you 요것보다는 let me help you 이러면 바로 도와주는 상황이 이어져서 나오는 거죠. I will check이라고 하면 내가 나중에 확인을 할 거다 이런 뉘앙스인 반면에 let me check 이러면 내가 바로 확인해 볼게 이런 즉각적인 행위가 이 말 뒤에 뒤따라온다라는 거죠. 나는 책상 위에 물건이 많아. 이걸 해볼게요.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문장의 뼈대, 핵심 요소가 되겠죠. I have 요게 먼저 입 밖으로 나와야만 합니다. 많은 물건이라고 하니까 a lot of things라는 목적어가 I have a lot of things 이렇게 뒤쪽으로 붙게 되고 책상 위, 이 책상이라는 면에 물건들이 놓여져 있는 거니까 on my desk가 붙겠죠. I have a lot of things on my desk 이렇게 기본 문장이 나오네요. 이게 딱 교과서의 어떤 모범적인 답안 요걸 하신 거라면 좀 더 우리는 원어민 실제 사람이 말하듯이 원어민 영어로 업그레이드를 해볼게요. 이제부터 have라는 거 대신 have got을 써보세요. 이거 원어민들이 회화에서 정말 많이 쓰는 부분인데요. I have got이라고 길게 말하기보다는 I've got 이런 식으로 짧고 리듬감 있게 말을 하는 부분입니다. I have a lot of things 이러면 살짝 딱딱한 느낌이 있고 뭔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쓸 것만 같은 이런 문체 요게 I have a lot of things라면 I've got a lot of things라고 하면 좀 더 자연스럽고 캐주얼한 일상 회화 속에서 쓰이는 영어가 되겠습니다. Kids, I've got cookies. I've got some news. I've got some news. I've got some new information. 이걸 이제 내 걸로 만들려면 이 부분을 고정을 해두고 이 뒤쪽으로 여러 표현들을 바꿔보며 연습을 해보세요.
I've got a new pencil. 나 새 연필이 있어. 이런 거죠. I've got a meeting at 3. 나 회의가 있는데 3시에 있어. I've got a headache. 나 두통이 있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 영어 문장 좀 더 길게 만드는 것도 해볼게요. 뒤쪽으로 투부정사를 추가해서 내가 뭔가가 있는데 뭐뭐 할 뭔가가 있다라고 이렇게까지 자연스럽게 문장을 한번 늘려볼게요. I've got something to tell you. I've got something. 내가 뭔가가 있는데 to tell you. 너에게 말할 뭔가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I've got something to tell you. I've got something to tell you. I've got something to tell you, and you're gonna hate me. I've got nothing to wear. 나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안 가지고 있는데 입을 게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I've got nothing to wear. I've got nothing to say. I've got nothing to do with this. I've got nothing to do with that. 평서문 연습을 해보셨다면 이제 요걸 의문문으로 바꿔서 물어보는 연습도 한번 해보시는 거죠. What have you got? 이런 식.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 I have got 이렇게 하기보다는 I've got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고 했었잖아요. 물어보는 말에서도 What have you got? 이렇게 또박또박 발음하기보다는 What have you got?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게 됩니다. 요거 조금 천천히 해드려 보면 What have you got? 이런 느낌으로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What have you got going on today? 이러면 이제 What are you doing today? 요거랑 똑같은 말인데 원어민들 이런 식으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한답니다. 원어민들이 말할 때 좀 쉽게 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분이라는 거,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 요 소리로 I've got something, I've got nothing, what have you got? 이런 식으로 소리로 접근해서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아까 문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기에서 원어민 영어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게요. 우리 물건이라는 거 여기 thing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여기에 찰떡인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원어민들이 습관처럼 쓰는 단어인데요. 바로 stuff라는 요 단어가 되겠습니다. I've got a lot of stuff on my desk 이러면 이제 굉장히 원어민스럽게 업그레이드된 문장이 되는 거죠. 이 stuff라는 단어는 뭔가 일반적인 걸 뭉뚱그려서 이렇게 퉁쳐서 말할 때 요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요건 역시도 예문으로 한번 볼게요. Put your stuff here. 네 물건 여기에다 놔.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 Where's my stuff? 내 물건 어디 있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I left my stuff in the car. 내 물건 차에 두고 왔다. 이런 느낌으로 봐주실 수 있는 거죠. 이 단어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게 아닌 부분도 뭉뚱그려서 이야기할 때 쓰게 되는데요. I've got a lot of stuff to do today. 이러면 나 오늘 할 게 진짜 많아.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I don't like scary stuff. 나 무서운 거 안 좋아해. 무서운 영화나 얘기나 뭐 이런 분위기 이런 거 안 좋아한다라는 거죠. Let's talk about good stuff. 좀 좋은 얘기 좀 하자. 이런 식으로 우리말로 하면 그런 것들 있잖아. 요 정도 뉘앙스를 갖는 단어가 바로 stuff 요게 되겠습니다. That stuff is private. I like that stuff. Don't say stuff like that. Yeah, I don't care about that stupid stuff. 이 책상 원래 제 거였는데 요즘 아이랑 함께 쓰고 있어요 라는 거 한번 해볼게요. This was my desk, but now I share it with my kid. 이렇게 되죠. 내 책상이 과거엔 내 거였는데 지금은 아이와 함께 쓰고 있으니까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 이렇게 두 개 섞여져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뭐뭐 하곤 했다라는 이 used to라는 패턴을 써서 이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답니다. This used to be my desk, but now I share it with my kid.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 used to라는 것도 실생활에서 내가 이거 옛날에는 뭐뭐 하곤 했어 라는 의미로 굉장히 많이 쓰는 패턴 중에 하나죠. 저는 재택근무를 하곤 했어요. 이런 얘기할 때 I used to work from home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지금은 재택근무를 안 한다는 거죠. 예전에 그렇게 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I used to work out. 나는 운동을 하곤 했어요 하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고
뭐뭐 안 하곤 했다. 요렇게도 우리가 연습을 해볼 수 있는데 I used to not drink coffee 이런 거죠. 나는 커피를 안 마셨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마신다는 이야기고 I used to not like spicy food. 나는 매운 음식은 안 좋아했었어. 이렇게 되죠. I used to not care about skincare. 나는 피부 관리에 신경을 안 썼었어. 지금은 신경 쓴다는 거고 이런 식으로 부정의 의미까지도 우리가 공부를 해보는 거죠. 제 책상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볼게요. 요 그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나는 아이의 그림들을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I really like my kids' paintings.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 말의 맛을 좀 더 살리면서 나 진짜 완전 팬이야. 이런 이야기로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 big fan of라는 우리말로도 바로 똑같죠. 모모의 왕팬이다.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요. I'm a big fan of this little cafe 이러면 나 이 작은 카페의 완전 팬이잖아.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한다라는 이야기죠. I'm a big fan of Hawaiian pizza. 나 하와이안 피자 완전 팬이잖아. 이런 이야기고 I'm a big fan of his music 이러면 나는 그의 음악에 완전 진짜 팬이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죠. 요거 역시도 이제 물어보는 거. Are you a big fan of this little cafe? Are you a big fan of a Hawaiian pizza? Are you a big fan of his music? 이런 식으로 우리가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요. 나는 항상 책상을 좀 깨끗하게 해두고 싶어 라는 이야기. 요때 keep이라는 동사를 쓰게 됩니다. I want to keep my desk clean 이렇게 되겠네요. 요 keep이라는 동사가 영어의 감도가 높은 동사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영어 감도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걸 한국어 뜻으로 1:1 대응해서 설명을 하면 더 어려워지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keep이라는 건 뭔가 이제 어떤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이런 느낌, 이런 게 있는 거죠. 이 느낌을 가지고 예문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Keep the door closed. 문 닫힌 상태를 유지해라. 그러니까 이제 문 좀 닫아둬 이런 말이 되겠죠. Keep warm. 따뜻한 상태를 유지해라. 그러니까 따뜻하게 하고 다녀. 이런 말 할 때 요즘같이 이렇게 추울 때 안부 끝인사로 쓰기 좋은 표현 중에 하나죠. Keep warm. I gotta keep you updated. 내가 널 계속 업데이트된 상태로 유지해 줄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소식 계속 알려줄게. 진행 상황 계속 너한테 업데이트 해줄게.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번에는 이게 내가 가장 자주 쓰는 것이야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럴 때는 This is what I use the most 이런 식의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이 what의 용법 조금 자세히 살펴볼게요. 우리 이 what이라는 건 무엇 이런 식으로 의문문 만들 때 쓰는 걸로 많이 알고 있지만 무엇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명사화 시킬 때 반드시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 예문들로 조금 살펴볼게요. What I want is some rest 이러면 이제 무엇이라는 게 아니죠. 여기서는 what 어떠한 것인데 I want 내가 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is some rest 그게 어떤 좀 휴식이야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휴식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What I want is some caffeine 내가 원하는 건 약간의 카페인이야 이런 느낌. 이번엔 요 what이 이제 문장 중간에 들어갔을 때를 한번 볼게요. Tell me what you need. Tell me. 나에게 말해줘. What. 어떠한 것을 말해주는데 어떠한 거냐 하면 you need. 네가 필요한 걸 나에게 말해줘. 이러는 거죠. Do what you love. Do. 뭔가를 해라. 이런 이야기죠. What. 뭐뭐 하는 것. You love. 네가 사랑하는 것을 해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I don't understand what you mean. I don't understand. 나 이해를 못하겠어. What you mean? 네가 의미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나 모르겠어. 이런 거죠. That's what I was thinking. 그게 바로 내가 생각했던 거야. 이런 이야기 할 때도 what이 쓰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만들어 볼게요. 너 뭘 찾고 있니? 요거 한번 해볼까요? 이 경우에는 의문문으로 쓰이는 거죠. What are you looking for?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이번엔 내가 원하는 건 단순해 이런 말 한번 해볼까요? 내가 원하는 것은 요 주어 부분에 나왔기 때문에 what이 맨 앞쪽으로 나와야 되겠죠. What I want is simpl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어제 산 거 보여줄게 이런 이야기. I will show you 쓰지 마시고 우리 앞쪽에서 배웠던 let me show you 한번 써볼게요. Let me show you what I got yesterday 이렇게 써볼 수가 있는 거죠. 자주 까먹는 것들은 포스트잇에 써서 벽면에 붙여두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요 포스트잇 요게 사실은 영어 단어로는 sticky note라고 따로 쓰는 말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죠. I keep forgetting stuff, so I write it down on a sticky note. So I've got sticky notes all over the wall.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keep과 stuff 사용해서 제가 뭔가 계속 까먹는 상태인 거죠. stuff, 어떠한 것들, 이런 일반적인 것들. 요거 write it down on a sticky note. 요 우리가 말하는 포스트잇에 적는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여기에 이어서 우리가 앞서 배운 I've got 요걸 또 써볼 수가 있겠죠. I've got sticky notes all over the wall 이러면 이제 벽면에 이렇게 전반적으로 여기저기 뭔가 sticky note들이 붙어 있다 요런 뉘앙스를 줄 수가 있는 거죠. 대신 벽에 사진이 한 개만 걸려 있을 때는 all over the wall 이라는 표현을 쓰기보다는 hanging on the wall 이렇게 쓰셔서 만약에 가족 사진이 걸려 있으시다 이러면 I've got a family photo hanging on the wall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고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끝까지 영어 공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될 것 같은 지인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지금까지 영어 키즈였습니다.